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37번째 세미나, 제목은 인간의 뇌 속에도 주소가 있다. 다른 말로 브로드만의 신경영역, 브로드만의 뉴로널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일반 문학인들도 알아두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서브젝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브로드만이라는 분은 독일 생리학자로서 병리학 또 생리학 이런 것을 하죠. 병리나 생리. 생리에 병이 있는 것을 병리라고 하죠. 브로드만은 1907년, 지금부터 무려 120여 년 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일일이 죽은 사람의 뇌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대뇌에는 6개의 층으로 신경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치에마다 그 굴곡이 다르고 신경 배열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룹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본 것이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번호를 붙였는데 이것이 전체가 52개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로드만의 뉴로널 에어리아 52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뇌를 볼 때는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해부학적인 방법. 해부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 현미경으로 보이는 것, visible, 보이는 것으로 보는 방법. 우리가 뇌를 볼 때 뇌에 보면은 해골이 있고 그 안에 뇌 두부덩어리 같은 것이 보이고 하는 것. 그걸 해부학적이라 하죠. 해부학적인 것을 많이 사용하는 과학이 어딘가 하면은 의학입니다. 의학에서는 대개 해부학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뇌가 해부학적으로 보이는 뇌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것이 있는데 그 기능적인 것을 보는 것을 뭐라 하면 마음적이라고 합니다. 마음적이라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 정신과학 또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종교학 같은 것이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뇌가 있으면은 뇌 속에가 보이는 뇌가 보면은 대뇌가 있고 대뇌는 전두엽, 전전두엽 이렇게 구별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뇌라는 것은 이성의 뇌다. 이성의 일을 한다. 이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뇌에서 보면은 어떤 변연계에서는 정서적인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변연계는 있는 것이 여기에 해마라는 것이 있고 편도체가 있고 그리고 변연계가 이렇게 빙 둘러싸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이 전전두엽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 파라에탈 두정엽에 속하고 축두엽에 속한다. 이게 구별이 되는데 보면은 요 한 바퀴 도는 변연계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여기 편도체는 감성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해마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행동을 하고 이 일을 해주는 것. 결국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인지 기능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또 아울러서 편도체와 같이 일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해박적인 뇌, 기능적인 뇌, 기능적인 뇌를 mindful brain, 그래서 mind,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하면
이 브로드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브로드만은 이렇게 전체 영역을 52개로 대뇌를 52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 영역을 제 필자 본인이 이렇게 또 맵을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뇌가 있고 여기에 편도체 그리고 해머가 있고 그 밑에 대뇌 하부의 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대뇌 가운데 특별히 인지기능의 뇌, 인지기능의 뇌라 설명하려면 여기 어디까지 말고 인지기능은 9번, 10번, 46, 47 이것이 인지기능이다. 정서 인지기능은 뭐냐? 11번, 12번, 24번, 25번, 32, 33, 24 이것이 정서 기능의 인지기능이다.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브로드만의 영역을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참 좋으시지만은 힘드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인들이고 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독자들이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런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뇌를 나눌 때 전체가 대뇌다. 대뇌. 대뇌를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대뇌를 기능적으로 말할 때는 이성의 뇌라고 말하고 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이것이. 그리고 뒤에 있는 전두엽은 뭐냐면 운동신경, 모터 뉴런이 있습니다. 모터 너브.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신경의 뇌다. 그 뒤에 있는 두정엽, 후두엽, 축두엽은 뭐냐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감각신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의 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만큼 요 축두엽을 베끼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빨간 부분이 됐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4번, 5번,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대뇌 하부의 뇌다. 대뇌 하부의 뇌는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기관, 엔진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움직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뇌를 크게 둘로 나눌 때는 대뇌와 대뇌 하부의 뇌. 기능으로 말할 때는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라 이렇게. 감성의 뇌라고도 하고 감정의 뇌라고 합니다. 원래는 감성의 뇌가 되는데 그 감정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의 뇌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성의 뇌, 감성의 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성 가운데 느낌과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 운동의 뇌가 운동의 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뇌의 기능의 대부분 다 여기서 합니다. 운동과 감각의 차이는 뭐냐? 운동은 매니지먼트, 행정부처럼 무엇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감각에 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 제조 공장 또는 입법부에 해당되죠. 무엇을 자꾸 만들어내서 저장을 시키는 것, 저장을 시킨 것을 갖다 사실 이용하는 것. 저장이라는 게 경험이고 기억인데 기억을 자꾸 끌어다가 써서 쓰고 활동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운동의 뇌랍니다. 정부로 치면은 전체가 정부가 되겠는데 이것이 행정부가 되겠고 이것이 입법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법부는 어디 있느냐? 판단하고 사법부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요 앞에 있는 운동의 뇌를 다시 둘로 크게 나누면은 요 앞에 있는 것이 인지기능, 요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전체가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변연계라고 써 있지만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전전두엽에 속하는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쳐가지고 전전두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요 부분, 요거는 전두엽에서
운동을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해당하는 거 보면 이 전체 이송연회가 정부라고 하면 요 앞에 있는 부분이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입법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를 다시 보면은 그 안에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 이것만 하면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행정부. 그 안에 대통령이 들어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것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액션하는, 운동하는 또 행정부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정서라고 써 있는 부분, 변연계라고 써 있는 부분, 요 앞을 이것이 정서부입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도덕, 양심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말하면 사법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B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같은 인지기능이든 사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스트레스 뭐 이런 것을 하는 소위 말하면 주로 문화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학의 원천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에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여기는 행정부에 활동하는 각 부처가 있고 요거는 문화부라고 따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내 하부에는 뭐냐? 이 감성의 내입니다. 이것은 이 감성의 내는 결국은 이것이 1차 감성이라고 본다. 느낌, 그리고 욕망, 욕구, 감정인데 요거는 한 번 감정이 일어나면은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다가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감성에는 1차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 변연계 정서기능에 올라와서 여기에 있는 인지기능과 자꾸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면 인지기능 가운데 감정 억제작용이랍니다. 충동은 뭐냐면 앞에 있는 곳에서 충동이고 감정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충동은 대내 하부의 가운데 시상과 시상하부에서 오는 욕망, 욕구 같은 것이 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일로 와서 부딪혀 생깁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는 전기를 통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호르몬을 통해서 도파민 같은 거 호르몬을 통해서 올라와서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요 뒤에 있는 이 부분, 이것은 정서 B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전두엽의 정서의 B가 해당되는 이것은 편도체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많이 만납니다. 편도체는 감성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전전두엽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B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A에 가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뇌간, 뇌하수체에 가서 작용을 해가지고 하는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전두엽의 활성화, 편도체의 억제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대충 해부학적, 기능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뇌를 52개라는데 왜 하필은 대뇌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뇌 하부의 뇌도 있는데 왜 대뇌만 되냐 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대뇌는 미안합니다. 의식기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의식기억. 의식기억은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는 없는 것이 태어난 후에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식기억이라 합니다. 의식기억은 의식이 각성 상태로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각성 상태로 있을 때만. 반대로 대뇌 하부의 뇌와 대뇌 하부의 뇌, 소뇌,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면 기저핵이라고 있습니다. 기저핵들. 요것들은 다 무의식기억입니다. 편도체도 무의식기억입니다. 그래서 무의식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의식기억이라는 것은 감각의 뇌가 주가 되어 있고 DNA에 의해서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은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과 옆에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다 거의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사과와 네가 보는 사과가 똑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감각신경의 특징인데 이 감각신경이 여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바깥에 있는 것 여기에 프라이머리 시각, 프라이머리 촉각, 프라이머리 미각, 프라이머리 후각, 그리고 프라이머리 청각, 오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우리 몸에 내장이 있습니다. 내장에서 올라오는 내장 감각은 직접 이 대뇌 하부를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말하면 자율신경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울렁울렁거린다든지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마음이 맥박이 뛴다든지 하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5가지 감각 이 일로 먼저 들어옵니다. 이 시삼으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포라든지 서프라이즈, 놀람이라든지 앵거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1차 감성입니다. 1차 감성. 1차 감성이 이 위로 대뇌로 올라갈 때 앞에 있는 부분 정서 A, 플라톤이 내려가면 일로 갈 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갑니다. 어떤 호르몬이냐?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벤트로메디알, 벤트로콜티칼 여기서 호르몬 작용해서 오르기 때문에 쾌락이 생길 수 있고 여기서 쾌락이 생기고 각성이 생기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편도체에서 올라올 때는 파페츠 회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파페츠 회로 올라오게 되고 올라와서 여기서 작동을 한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앵거라든지 분노, 슬픔 같은 거 앵거 한번 올라오면 여기서 작동을 한 다음에 대개 얼마 있다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기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무의식 기억 자체가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의식 기억과 만나가지고 의식 기억, 무의식 기억이 합쳐졌을 때는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 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행복한 기분, 행복한 느낌 같은 거. 이것은 프라이머리입니다. 1차, 금방 슬픈 느낌,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만성적으로 자꾸 와서 트레인이 되게 되면은 행복한 느낌이 행복으로 변합니다. 또 슬픈 느낌이 슬픔으로 변합니다. 우울증 같은 거, 행복한 것, 이와 같은 것이 변하게 되죠. 행복한 것, 또 사랑 같은 것, 이런 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뇌 의식 기억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남바가 있고 무의식 기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남바가 없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무의식 기억은 이미 기억이 날 때부터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고 의식 기억은 난 후에 기억이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마다 다른 기억이 저장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2개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뇌 바깥에서 본 부분이고 이것은 뇌 안을 잘라가지고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운동의 뇌입니다. 운동신경. 그리고 초록색에 있는 것이 두정엽, 촉각관계, 그리고 여기서 시각관계, 그리고 측두엽, 청각관계. 그렇지만은 이 안에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각과 운동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만 있는 부분을 프라이머리 뉴런, 1차 뉴런이라고 그 감각과 운동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을 2차 뉴런, 어소시에이트,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1차 감각,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감각.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이 안에서 형상화되는 걸 갖다가 개념이라고 하고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1차 의식을 가지고 다시 2차 뉴런이 요리를 하는 것. 그걸 갖다 소위 유추한다고 합니다. 유추를 통해서 상상이 생기고 상상이 생겨서 2차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의식에 생긴 개념과 2차 의식으로 생기는 상상. 아주 중요하죠. 이 상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이고 개념이라는 것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아주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신경세포와 2차 신경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 중요한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앞에 4번이라고 써 있는 것. 이걸 1차 운동이랍니다. 운동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팔의 운동, 근육의 운동 그대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요 옆에 있는 1, 2, 3번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아주 공교롭게도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요 부분이 얼굴이라고 하면은 얼굴의 감각을, 여기는 얼굴의 운동을, 여기가 팔다리라고 하면은 팔다리 감각을, 팔다리 운동을. 그래서 1차 운동, 1차 촉각 운동, 1차 촉각신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촉각인데 고트, 페인, 온도, 거리 관계를 갖다 알아주는 것이 되고 그것이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1차 운동, 허먼클러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근육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얼굴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소모되고 다리나 발 같은 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만 공간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공간. 우리가 스페이스, 공간 있죠. 공간과 시간. 칸트가 말하기를 인간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1차 의식이고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 그림 같은 것이 해당되고 7번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것. 그래서 시간에 관한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7번 그렇고 6번은 운동신경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행을 해보는 됩니다. 이 운동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을 미리 예행을 해본 영어로는 프리모터 에어리아, 모터 에어리아. 요거는 촉각, 터칭. 요거는 스페이스, 요거는 타임. 8번은 밸런스를 맞추거나 얼굴의 모양 움직이는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cial balance area가 되겠죠. 그리고 44와 45번을 브로카스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면 말을 하는 데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4번과 6번, 8번, 그리고 44, 45 요것을 갖다가 운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 말도 운동이고 근육을 쓰는 것도 운동이고 얼굴을 쓰는 것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두엽의 운동 영역을 갖다 여기를 말하고 행정부로 치면은 행정부의 기관들, 문교부, 통상부, 애교부 이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번. 9번을 뭐냐면 모티브를 만드는 부분이 되고 10번 이것을 attention area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인지 기능을 할 때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attention area. 46번은 뭐냐면 이것을 배애측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도로소 레프럴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 인지 기능의 중심부가 되어서 모티브나 텐션 같은 것을 다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걸 갖다 소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좌관들 10번, 9번,
그리고 47번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인지 기능이지만 판단을 해주는 것, judgment. 그래서 갖다가 영어로 temperate area라고 합니다. temperate ar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은 안화 전두엽,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하는데 인지 기능에도 작용을 하지만 대개는 judgment하고 판단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47번 이것은 temperate. 이걸 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11번 있죠. 안화 전두엽이 있고 그다음에 12번 그다음에 32번이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32번, 34번, 24번, 여기 25번이 있습니다. 요 11번, 12번, 25번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인지 기능이지만은 충동 억제를 해주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서 뭐라 하면 judgment, 양심, 도덕관념을 여기서 많이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 하면 플라톤의 에어리아라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지기능 하는 것, 순수한 인지기능,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모방하고 예측하고 계획하는 내 중심을 갖다가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순수. 그래서 그래서 칸트의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론, 이성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지기능 또는 백악관 또는 대통령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대뇌 가운데 안에 밑에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내려가면 대상 피질 34번, 24번이 되는데 다시 한번 봐드리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양심에는 이 앞에 부분이고 또 뒤에 있는 부분. 대상 피질 그 가운데 전 대상 피질. 요거 같은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정서 비로 여기에서 사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문학관계, 상상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특별히 32번 아주 중요합니다. 46번과 32번 항상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상이 들어가면은 금방 상상이 나오는 것이죠. 상상.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부분은 인지기능이 되지만은 그것을 유도하고 하는 것이 이 정서의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2번을 전대상 피질. 이것은 상상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한을 만들고 하는 것. 33번, 24번.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43번은 1차 청각영역. 41번, 42번은 1차 청각 영역이 되겠고 1차 청각 영역. 그리고 43번은 미각, 1차 미각. 내 맛을 맡는 것. 그리고 34번이 보이는데 34번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인데 34번은 1차 후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1차 후각 영역. 그리고 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촉각으로 가서 봅시다. 시각으로 보면 요 앞에 있는 이것이 1차 시각 영역이랍니다. 이것은 감각신경인데 1차 시각 영역. 18번, 19번은 2차 영역, 어소시에이트 영역. 2차 영역인데 그것은 시각을 저장해주는 부분. 시작을 저장해주고 요거는 저장을 해주는데 특별히 기억된 공간을 시각을 저장해주는 것. 기억된 공간 시각을 저장하는 부분. 이것이 시각입니다. 청각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청각 두정엽에 촉각에 보면은 촉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간이 있고 또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39번, 40번. 수프라마지널 에어리아, 앙귤라 에어리아. 이것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두정엽입니다.
이것은 뭐는가 하면은 여기에 22번이라고 하는 버니케스 에어리아, 다른 말로 베로니카 에어리아, 말을 하거나 소리를 갖다가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데 이 베로니카 에어리아가 몇 가지 다 같이 함께 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청각, 받아들이는 perceptive language center, 그러니까 감각 language center,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을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단어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되고, 여기에서 5를 통해 얼로 연결시켜주면 여기에 44, 45 운동기관으로 브로카스 에어리아로 보내주면 브로카스 에어리아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인지 기능에서 상의한 다음에 여기서 그것을 말로 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해서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 근육을 통해 나가는지 얼굴을 통해 나가는지 턱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행정부의 행정부를 이행해주는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은 방송국에 해당되겠죠. 요거는 요 에어리아가 베로니카 에어리아, 그러니까 말을 받아들이는 기관, 퍼셉티브 하는 것. 요거는 말을 하는 것, 뭐 액션하는 것, 브로카스 에어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39, 49, 40번에 여기서 뭐냐면 읽기, 쓰기, 문장의 완성도를 갖다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같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이 39, 앵귤라 자이러스,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22, 이 브로카스 에어리아, 여기와 합쳐가지고 베로니카 버니케스 에어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버니케스라고 또 다른 말로는 베로니카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말하면 말을 갖다 받아들여서 말을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것,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내용을 만들고 실제로 그 내용을 만드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게 가능하냐? 어소시에이트 에어리아, 연합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 같은 것을 여기서 실제로 하게 되겠죠. 아까 1차 영역은 감각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냐면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것을 잡음이냐 아니냐는 걸 구분하는 것. 여기서 43번에서 청각을 들은 다음에 일로 보내주면은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21번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리듬 같은 것을 구별해주는 문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잘 하려면 21번이 잘 커야 됩니다. 음악을. 37번 축조협의 이거는 뭐냐면 얼굴을 인식해주는 휴지 폼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페이스, 얼굴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여기가 망가지면은 얼굴을 구별 못합니다. 안면을 구별 못하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7번이 망가졌기 때문에. 38번은 최근에 발견된 건데 템포럴, 이거는 프론탈 폴, 프론탈 폴이라고 이걸 템포럴 폴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감정의 기관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28번이 보이겠습니다. 28번. 28번은 어디냐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 28번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해마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해마 컴플렉스라고 하는 전체적인데 이 안에 해마 컴플렉스, 그저 일관해서 해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가 28번이 되겠죠. 29번 거기서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27번 이것이 해마에 관한 것. 그죠? 해마는 28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빠뜨린 것이 38번. 그리고 다른 것들 42번 아까 촉각했고 52번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잘 아직 모르는 것도 꽤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연결되냐면 여기에 파이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버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처럼 빨리빨리 운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서로 연결하는 걸 갖다 뭐라 하면은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기 그냥 대충 이렇게 아셔도 되겠지만은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엔그램, 랭그램, 랭귀지, 렉시콘, 말, 글, 이것이 글을 저장해 준다 하는 말로 렉시콘, 랭그램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로는 사이토 아키텍처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여 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브로드맨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요 대뇌가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번, 10번, 46, 47 인지기능이라고 했죠. 칸티네라고 했죠. 칸티네가 이렇게 앞에 있고 프론탈 안화전두엽하고 11번, 12번, 25번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것이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2, 33, 24 이렇게 대상 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4번 운동, 프리프론탈, 프리모터, 그 다음에 페이셜, 그 다음에 브로카스 에리아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역. 운동에 해당되고 액션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10번, 46, 47을 인지, 순수 인지 기능, 전전두엽에 해당하는데 순수 인지 기능 그리고 11번, 12번, 25번 이것이 여기에 A, 정서 A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2, 33, 24번 이것이 요 B에 해당되는데 정서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는 따로 띄어가지고 해마가 연결해 주는 것이 되겠고 편도체, 아미그달라는 여기 있지만 이것은 감성에 내속합니다. 왜?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브로드만의 맵은 대뇌에 의식 기억이 있는 부분만 있다. 그래서 보면은 대뇌 하부의 뇌나 편도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베이살 갱글리아 기저핵 소뇌 여기는 남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무의식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룹을 쪄가지고 인지 순수 인지 기능은 9번, 10번, 47, 46번입니다. 그 가운데 46번이 대통령이다. 중심이다. 10번이라는 것은 여러 개 설계를 하고 큰 일을 하는 부분이고 모티브를 만드는 부분이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인지 기능을 좀 더 나눠가지고 충동 억제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인데 요 앞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충동 억제를 하는 부분이 돼서 11번, 12번, 25번인데 그래서 정서 A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로 올라오는 것은 시상 하부에서 호르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 뒤에 있는 대상 피질, 정서 B는 편도체에서 파페체 혈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히포캄퍼스는 직접 올라와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전달해 주는 것. 요 1차 감성, 그 다음에 2차 감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인지 기능, 충동 억제, 감정 억제, 이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뇌를 나눌 때 인지 기능이네, 정서의 뇌, 운동의 뇌로 나누는데, 정서의 뇌를 정서 A, 정서 B로 나눈다. 그래서 정서 A는 이는 대뇌 하부의 뇌, 시상 하부 연결이 많고 정서 B는 편도체와 많이 같이 서로 합동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랬고 지금 그룹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각신경 1차 감각신경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준다. 2차 감각신경 다른 말로 어소시에이트 이거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같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순수 감각신경으로 일어나는 형상화는 개념을 만든다. 그 개념이 뭐냐? 1차 의식이다. 어소시에이트 연합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념을 갖다가 유추해가지고 다른 것을 변형시켜준다. 상상이다. 상상이다. 그래서 문학은 뭐냐? 개념이라고 하는 1차 기억을 상상이라고 하는 2차 의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뭐 그게 은유라든지 이런 것이 다 상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차 의식을 2차 의식으로 만들어준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문학 강연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아주 쉽습니다. 기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해박을 몰랐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름을 붙인 것을 칸트에네, 플라톤에네, 아리스토텔레스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에네 이렇게를 갖다 붙이게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굉장히 상당히 실감이 갈 거로 생각됩니다. 이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김중환 연세대학교 교수, 그 양반의 마음 근육 조절하기, 마음 컨트롤하는 것,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가운데 그 양반 얘기 뭐냐면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편도체 억제, 전전두엽의 활성화, 편도체 억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앞에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인데 전전두엽 가운데 특별히 요 정서라고 떼어 있는 부분, 충동, 그리고 감정 억제하는 인지기능. 그래서 전전두엽 할 때 전체를 다 말하자면 특별히 이 정서적인 것을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서적인 일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욕망 욕구입니다. 욕망 욕구가 올라오고, 욕망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편도체에서 감정은 기본 감정이 6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anger, 공포, surprise, sad, disgust, 또 happy, 이런 것이 1차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상하부에서 오는 감정에 되는 것이 욕망, 욕구, 쾌락과 불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요 A에서, 그런데 이 편도체는 이 시상에 작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편도체 억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활성화, 그리고 여기에 대뇌 하부를 억제하는데 그건 대표인 편도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어떤 생각이 드냐? 세로토닌이 많이 올라갑니다. 도파민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감정, 편도체가 강해지면은 도파민 떨어지고 세로토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의 활성화라는 뭐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많이 올려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아미그달라 편도체를 억제시켜줌으로써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올라오면 쾌락과 즐거움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은 이거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 내서 나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뇌에서도 형성이 되지만은 내장에서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을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어떻게 세로토닌,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주냐 하는 것이 문학으로 볼 때는 글을 씀으로써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탈시스라고 그러죠. 카탈시스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중환 교수님은 이걸 갖다 특별히 더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편도체를 억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크게 두 채널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남을 용서하라. 남을 용서할 때 용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연민이 생기면 연민을 생각하다 보면 사랑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연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생긴다. 여기서 사랑은 뭔가 하면은 이 편도체에서 생긴 해피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정서비에서 만성화되면서 훈련이 되면서 포지티브하게 생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행복 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생기는데 그 사랑을 액션, 운동으로 하는 것, 운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건 나는 저 상대방을 내가 참 사랑한다.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허경을 하고 위로하고 할 때 그걸 갖다가 연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인지, 인지 기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운동, 액션하는 거죠. 액션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은 다시 어디 저장되느냐? 여기서 저장됩니다. 왜 저장되느냐 하면은 의식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것을 꺼내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기억의 해상, 숙련, 숙달. 근데 상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글을 쓰는데 인지 기능에 만드는 1차 기능으로 만들어진 개념을 갖다가 상상을 해서 자꾸 만들어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낸 걸 써나갈 때, 운동으로 쓸 때 그것이 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뭔가 하면 남을 용서할 때 연민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 도파민도 많이 생기고 세로토닌도 많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한 것을 내가 나한테 용서를 베풀었을 때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기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티튜드가 생기죠. 감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존중하게 되겠죠. 존중.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그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여기 양심에 대해서 용서해주면 그걸 받아들이면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감성에 내가 정서에 내 비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갖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는 표시를 하죠. 그래티튜드를 하다 보면은 그 그래티튜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액션, 행동을 하죠.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말로 존중하든지 행동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김중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전두엽의 활성화와 그리고 편도체 억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김중환 교수님 참 저보다도 10여 년 후배가 되시는 분이 가신데 그 강의하는 걸 들으면 참 저의 선생입니다. 참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제 자신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문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브로드만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 계속해서 또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감성과 감정의 차이점 그리고 정서의 차이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진선미에 관한 것 가능한 한 우리가 진선미 이런 것들 즉 칸트라든지 우리가 늘 얘기해 듣던 거를 갖다가 한번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인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다. 시인은 사랑을 합니다. 문학을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는데 어느 것이든지 사랑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얻는 소재, 영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정서, 피, 아리스토텔레스의 뇌가 어떻게 행동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상상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서 또 발상이 되느냐? 착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뉴로 신경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글 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 의식, 기억, 2차 의식이다. 에델맨이 말한 고차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1차 의식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 참이고 또 진리고 항상 뻗쳐나가는 그 진리를 갖다가 부드럽게 상상으로 하는 것인데
좋게 상상하는 것이 있고 나쁘게 상상하는 게 있겠죠. 젊었을 때는 상상력이 강합니다. 상상력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상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대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상상을 같이 했을 때 더 큰 것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는 상상은 잘하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보다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는 이유가 경험을 상상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나이입니다. 나이를 헛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음으로써 더 사람이 완숙해지고 매초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것이 다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젊었을 때 상상력, 강한 상상력을 계속 하시되 경험으로 또 만들어내서 좋은 상상력, 즉 말하면 2차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1차 의식에서 2차, 좋은 2차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